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진짜 인터뷰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입니다. 네, 연결하는데 조금 약간 한 10초쯤 혼선이 있었죠? 네네. 바쁘셨죠? 성남 판교 공연장. 없네요. 네? 정신이 없습니다. 이게 네. 뭐 정상적인 업무 처리가 아니고 네. 비정상적인, 예를 들면 정치적 문제들에 대응하는 게 일이 많아요. 네. 우선 진실을 명확하게 알자라는 차원에서 사실관계가 가장 네. 중요하니까요. 네. 성남시는 이번 판교 그 테크노밸리 행사의 주최였습니까? 아닙니까? 100% 아닙니다. 그거는 이미 저희가 공동 주최하자고 6월 달에 요구한 거를 네. 저희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뭐 특혜인데다가 이제 언론사들한테 이런 식으로 이제 얽혀 들어가면 끝이 없기 때문에 네. 제가 시장 지시사항으로 검토 결과 보고받아서 제가 시장 지시사항에 비서실에 아예 기록해놓고 안 된다고 통보했기 때문에 네. 불가능합니다. 주최하는 게. 아, 그러니까 언론사들이 항영, 자기들 사세 과시용으로 무슨 사업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네네. 관을 끼려고 하죠. 그 그렇습니다. 공신력도 홍보하고 있고. 신뢰도 때문에 협찬받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점에서 신뢰성과 또 실질적 협찬, 금전적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근데 지난 6월 달에 이데일리 측으로부터 요청이 왔는데 안 된다고 분명히 선을 긋고 기록으로 남겼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서 불가라고 아예 그 전자문서에 기록해서 통보했습니다. 아, 그런데 왜 공동주최소를 알고 보니까 뭐 성남시와 경기도도 뭐 명의 사용을 그냥 암묵적으로 승인했고 그래서 공동주최설이 한동안 파다했어요. 그건 왜 그렇게 됐던 겁니까, 그럼? 성남시를 걸어 넣어서 이게 성남시가 같이 한 책임져야 될 사건이라고 네. 부풀리고 싶어하는 집단들이 있었던 겁니다. 제가 보니 첫 번째로는 이제 같이 책임을 좀 나누고 싶었던 이데일리 측이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경기도 측, 그 다음에 보수 언론이나 또 정치권에서는 어쨌든 이번 기회에 성남시에 또 이재명 시장에게 타격을 줘보자 이런 의도들이 있었는데 이게 아주 뭐 딱 이해관계 맞아 떨어져서 네. 전혀 사실이 아닌 걸 기초로 그야말로 이데일리 직원의 일방적인 전혀 근거 없는 또는 합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주장에 근거해가지고 저희를 공동 주최를 몰았지요. 네. 네, 경찰은 예를 들면 공동 주최인지 조사한다고 흘리고, 예. 언론은 그거 부풀려가지고 공동 주최인지 조사한다고, 뭐 심지어는 무슨 뭐 계좌 추적에 뭐 법인 카드 사용력을 조사한다는 등 뭐 이런 해괴망측한 소리를 해가면서 소설을 썼습니다. 아니, 일부 언론에서 공동주최설이 보도가 된다면 네. 경찰로서는 그것을 확인할 의무는 있을 것 같고요. 네네. 1차적으로는 공동주최설을 보도한 언론 측에 먼저 대응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게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데일리 측이 네. 성남시가 자기들이 협의를 했는데 공동 주최 뭐 해주면 뭐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이 네. 주최라고 하는 것은 자기 돈 들여서 자기 이름으로 예. 자기 직원들이 나서서 하는 걸 주최라고 하는 건데 그렇죠. 어떻게 민간 개인 업자들이 돈 벌자고 하는 일을 공공기관이 같이 하겠으며 후원 정도는 할 수도 있겠죠. 관행에 그렇죠. 따르면. 후원은 많이 합니다. 네. 장소 사용을 후원으로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명의만 또 후원해달라고 하면 뭐 도와주는 것도 후원이니까 아, 그래요. 좋은 행사 같은 후원하는데 네. 그런 것조차도 부시장이 결재해가지고 내부 의사결정을 거쳐서 문서로 통보합니다. 아, 네. 근데 이번 이 사건은요 공동제체에 대한 내부 의사결정도 아예 없었고 문서로 통보한 일도 없고 안 된다고 통보한 일만 3번 있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데일리 네. 측이 경찰 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겁니까? 100% 거짓말입니다. 아하, 그 네. 거짓 진술을 경찰이 일부 언론에 흘리니까 언론은 그걸 받아 쓴 거군요. 그 거짓 진술을 하니까 네. 예를 들면 뭐 공동주최하기로 했다고 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그게 맞는지를 논리적으로 따져보고 말이 안 되면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예. 그런 말이 있었다는 이유로 그 말이 맞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이데일리 식으로 측에... 수사를 하면 네네. 세상의 모든 데를 다 수사할 수 있죠. 누가 카더라. 네, 카더라 그러니까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거 수사권 남용입니다. 그럼 일단 카더라라고 말한 사람을 먼저 조사하고 확인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해서 말이 안 되면 거기서 멈춰야죠.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보여줬지 않습니까? 시장 지지사항을 6월달에 공동 개최하자는 거를 네. 우리가 시장 지지사항에 안 한다고 지금 통보했다고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말이 맞는지 계속 확인하겠다. 그러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객관적인 문서에 이 행사를 직접 주최했던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지금도 공지사항에 성남시는 공동주최 아니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며칠 전에 지워버렸죠. 네. 그 다음에 이데일리가 이 사고 난 다음에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쓴 사고가 있습니다. 사고. 네, 광고 신문에 냈어요. 네, 거기에도 성남시는 주최자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틀 만에 살짝 고쳤죠. 성남시를 넣어서. 광고 문안을 고쳐서 또 다시 추가 광고를 냈나요? 그렇습니다. 그걸 고쳤습니다. 근데 이거를 객관적으로 보면 자기들 스스로 성남시가 아니었던 건 인정하고 있고 그걸 또 직접 고쳤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주장이고 성남시가 공동주최 안 된다고 이미 문서로 보냈고 그 문서는 성남시가 공식적으로 보관을 하고 있는 공문서니까 그 공문서가 위조된 게 아닌 한 그쪽 말이 안 되니까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사를 하겠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치적 공격이죠. 그러면 지금도 수사가 종료된 게 아니고 지금 장례 절차 이런 것들은 57시간 만에 굉장히 빨리 그리고 뭐 협의 과정은 힘들었겠지만 어쨌거나 저 사고대책본부장과 유가족 대표가 함께 나와서 기자회견하는 장면을 보면서 세월호 때와는 참 달리 이런 또 하나의 모델을 만드는구나 싶었는데 수사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도 뭐 계속 성남시 공무원들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관련해서 이거 하나는 더 묻고 다음 질문으로 가든지 하죠. 조선일보 등의 몇몇 신문에서는 지금 이재명 시장께서 당일 행사장에 축사차 참석을 했다.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날 참석하신 건 맞습니까? 축사를 하러 갔고요. 축사. 성남시에 그날도 제가 축사를 4군데를 했는데 가을에는 행사가 많기 때문에 하루 종일 뭐 한 10번씩 축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사는 축하합니다 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주체면 축하합니다라고 지가 지한테 축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주최 측은 원래 대회사 또는 인사말, 환영사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개회선언 이런 걸 하는데 축하하러 갔다고 하는 거는 손님이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손님이라는 증거인데 축사했으니까 공동주체다. 이런 황당스러운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뭐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은 아닐 테고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계속 왜곡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축사한 사람을 주인이라고 하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자기 집안 행사인데 자기가 축하한다고 하는 건 아니죠. 말이 안 되죠. 진짜 주인 입장에서 오는 손님을 맞고 대문에 서가지고 이렇게 정중히 인사하고 그게 환영합니다. 공동 주최자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공동 주최의 근거라고 소위 우리나라 메이저 언론이라고 불리는 데서 떠드니까 참 황당스럽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언론 환경입니다. 혹시 이전에 조선일보하고 뭐 사이가 안 좋았거나 또 뭐 그런 게 있었습니까? 뭐 친한 것도 없고 그런데 뭐 저희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기사가 많았죠. 그러니까 첫 시장돼서 취임했을 때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그렇습니다. 했을 때 그때 뭐 특정 신문들의 보도 경향이나 태도는 어떻다고 평가하세요? 제가 아주 호되게 당했습니다. 당했어요? 네네. 왜요? 그 얘기 좀 한번 들려주세요. 뭐 성남시를 거지 도시 만들었다부터. 아니 그건 요 전 시장 때 이렇게 빵 구멍난 저 곳간을 물려받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법적으로 모라토리엄이 아니지 않느냐.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했다. 억지다. 뭐 누가 돈 달라고 그랬냐. 뭐 이런 저희가 모라토리엄이라고는 법적 조치를 한 게 아니고 모라토리엄처럼 우리가 이걸 갚는 걸 분할해서 천천히 나중에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라토리엄 사태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 그 말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법적으로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지적을 뭐 거의 한 2, 3주에 걸쳐서 아주 호되게 당했습니다. 차근차근 갚아갈 수 있는데 그냥 조용히 조용히 갚지 뭘 하려고 그걸 하느냐. 조용히 갚으면 될 일인데 왜 우리 지금 이렇게 거덜난 상태고 잘 인수해서 따져보니까 우리 장부가 이렇게 돼 있으니 일단 알리고 우리는 모라토리엄 상태임을 선언하고 앞으로 어떻게 갚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그렇게 보도했다 이 얘기죠. 뭐 꼬투리 잡아서 뭐 덕분에 제가 유명한 사람 됐습니다. 아니 뭐
꼭 그렇게 유명해지실 필요는 없는데 왜냐하면 네. 정치인들은 본인 부음 빼고는 어떻게든 언론에 거론되는 게 좋은 시절은 이젠 좀 지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나쁘게 알려주면 안 되죠. 예, 뭐 큰 선거를 몇 번 많이 해오셨으니까 네. 표심 변화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그렇습니다. 그 타격이 큽니다. 네, 그런 시대는 가고 있다는 거를 지금 뭐 성남이 또 인구 100만에 육박하는 대단히 중요한 도시니까. 네. 이번에도 뭐 사실 그런 효과를 노린 거죠. 예를 들면 아주 네. 의도적인 건데 네네. 공동주체 여부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네. 국민들의 반은 공동주체 맞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여기가 분명히 도로 광장인데 예. 야외 공연장이라고 자꾸 표현을 해요. 아, 예. 이게 마치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공연 시설의 일부에 문제가 있는 거죠. 공공시설인 양. 네, 그렇습니다. 야외 공연장, 네. 환기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공연장 부설 시설처럼 이렇게 계속 아, 예. 이렇게 보도를 하고 예. 거의 뭐 의도들이 있지요. 그렇죠. 언론에서 특히 중요한 게 어떤 단어를 어떤 의도로 사용하느냐는 대단히 그렇습니다. 중요한데,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용어를 써야 하고. 그 다음에 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또 그냥 뭐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었어요. 어떤 새누리당 의원은 저도 그런 말을 처음 알았는데, 네. 뭐 실실 쪼개다. 그건 10대 애들이나 쓰는 말인 줄 알았는데, 의원께서 기록에 남는, 국정감사 발언은 이게 다 기록에 남는 거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뭐, 이 시장도 좀, 답변권 보장 차원에서 이렇게 뭐, 얘기를 네. 기가 막히다 이랬다가 이제 사과하고 하시는 걸 봤는데, 네. 그날 얘기를 뭐 우리가 복귀하자는 건 아니고요. 네. 또 조선일보가 참 우연히 뭐가 이렇게 안 좋은지, 혼쭐이 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시긴 했죠,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게 그래요? 일단 첫째로 네. 제가 피감기관이 아니고 네. 국회가 피감기관 감사하는데 저희를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이미 출석한 것이거든요. 손님입니다. 쉽게 말하면 증인, 참고인 이런 입장이 있는데 거기다가 소리 질 일은 아니죠. 저도 100만 시민들이 뽑은 시민의 대표고 우리가 국가기관의 하부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다 대고 소리 꽥꽥 지르고 그럴 일은 아니죠. 또 한 가지는 잠깐만요. 말씀 도중에 국가기관의 하부기관은 아니다. 이 말씀은 지방자치제가 돼서 뽑은 지방자치단체죠. 주민 선출직 공무원이니까 그렇습니다. 안전행정부의 지시를 받는 옛날 같으면 임명제 때는 그러니까 네. 옛날 임명직 단체장 시절에는 안행부의 밑에 있는 하부기관 맞는데 그렇습니다. 이제는 지자체가 됐으니까 그렇습니다. 독립성을 가진 알겠습니다. 그럼요. 이걸 지방정부라고 원래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유독 지방자치단체라고 부르지만 네네. 시민들이 직접 선출해서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건 지방정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도 알겠군요. 지방정부 수반이거든요. 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비록 정말 한 명의 국민이라 할지라도 네. 국회에서 그렇게 소리 지르고 모욕할 일은 아닙니다. 죄인이라고 해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인권 차원에서. 네. 근데 이거는, 그래도 100만 도시의 시정에 직접 선출된 대표한테 네. 실실 쪼개냐, 소리 지르고, 지금 누가 뭐 고성이 오갔다 그래도 저는 고성한 일 없습니다. 말도 안 했는데 불성실 답변했대요. 예. 전 말도 못 했거든요. 말 좀 합시다. 우리가 대답 한 번만 합시다 그랬다가, 호되게 당했는데 저는 이게 예를 들면 그 국회의원들의 그 양식이나 태도도 문제지만 예. 이거를 보도하는 언론에서 뭐 혼이 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거 성남 100만 시민 모독하는 겁니다. 네. 제가 혼이 나야 될 일이 아니고요. 네. 그 의원이 혼이 나야 됩니다. 예. 그럼 이 관련해서 조선일보의 일련의 보도 태도 그리고 네. 뭐 몇 가지는 좀 팩트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대응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런 정도는 사실 뭐 종편이나 네. 일부 보수 언론이 왜곡하는 거에 비하면 사실은 네. 세 발이 피기 때문에 예. 이런 정도는 사실은 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 이거야 뭐 저희는 아이고 원래 그러니까 그러고 말 텐데 이제 사실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협조하러 간 100만 도시 시장한테 임명직도 아니고 말이죠. 피감기관도 아니고 근데 거기다가 소리 지르고 네. 또 더군다나 우리 국감이라고 하는 게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국정감사 네. 어떻게 됐는지 문제가 네. 좀 지적하고 하는 건데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공격만 하는 거예요. 질문을 빙자해가지고 예.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고 말도 못하게 하고 불리한 얘기만 막 한 다음에 이쪽이 뭐 이렇게 답변을 하거나 반박할 기회를 봉쇄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감사입니까? 그러면 주장이지. 네? 이재명 그런 거 고쳐야 돼요. 네, 이재명 시장님은 국회의원에도 뜻이 있었고 실제 출마도 했던 것으로 네, 기억하는데 네. 나중에 뭐 말을 바꿔타서 국회의원 도전해서 만약에 되시면 네. 우리 이재명 의원께서는 그렇게는 안 하시겠네요. 첫째 소리 지르지 않을 거고, 둘째 무식한 소리 안 할 거고, 예. 세 번째 억압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질문은 짧게 답변은 길게 시간 그렇습니다. 주고. 그리고 예. 거기에 이제 미리 사전 조사를 열심히 하고 근데 명확하게 지적만 해야지. 다들 그러는데 테레비 카메라 돌아가기 시작하면 자기 말만 들을 때 많이 해요.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예. 저는 그런 생각하죠. 국가기관이고 네. 국회의원이 정말로 국민에 대한 애정, 국가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요, 방송, 신문에 나갈 일이 많습니다. 예. 저는 사실 국회의원도 아니고, 성남시장이지만 지방기초자치단체장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방송, 신문에 많이 나갑니다. 예, 제가 사고를 쳐서 그런 게 아니고, 솔직히 맞는 얘기를 하니까요. 예. 예? 일을 열심히 하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문제를 찾아내서 대안 제시하면요, 또 다 나갈 수 있는데, 그때 안 하고 그냥 이상한 거 해가지고 자꾸 방송 언론에 얼굴을 내려고 하니까 옛날에 그랬잖아요. 예. 가을 되면 꼭 볕단 던지는 사람. 아, 네. 배추 무 갖다가 국회 회의장에 던지면서 예.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농림수산위에서 그런 거 많이 네네. 나오죠.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그 언론과의 악연 또는 자꾸 네. 오늘 이제 주로 그 인터뷰의 한 축이 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럼요. 아직도 그것이 좀 갸우뚱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짧게 네. 해명할 기회 또는 네. 뭐 사실관계를 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네. 김부선이라는 영화 배우와 네. 무슨 이재명 시장이 뭐 관련이 있었다더라 그런 얘기가 재작년인가 한참 돌았는데 또 선거 때도 다시 한번 조금 고개를 디밀고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김부선 씨가 저란 지적한 일이 없습니다. 네. 네, 실명으로는 물론 안 했었죠. 어떤 당시에. 했는데 그걸 해석해보니 그렇더란 건데, 네. 그 말이 일단 성경 구절도 아니고요. 네. 절대 진리를 해석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 본인이 아니라고 했어요. 아, 본인 입으로요? 네. 아, 나중에. 그리고 제가 한두 가지만 얘기를 하면, 네. 그 무슨 인천에서 연인들처럼 사진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사진 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최근에 보니까 무슨 1년 동안 집을 얻어 살았대요. 1,000만 원 들었으니까 반 내자 이런 것들도 제 페이북에 쓴 걸 봤는데, 네. 그 1년 살았는 사람, 그 방 근처에 있는 사람 알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무맹랑한 소리 가지고, 자꾸 지어내는 거죠. 그거는 그럼 본인 아니라. 명예훼손으로 대응 안 하시 지정하면 제가 할 텐데, 네. 근데 지적을 하지 않으니까요. 특정 안 했기 때문에. 네, 이게 실제로, 너 보고 그랬냐? 저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어디죠? 그때 당시에 국회 무슨 성명을 내가지고 제가, 그때 무슨 부대변인인가 하고 잠깐 언쟁을 한 일인데, 예. 그걸 가지고 내가 반응을 하면 이걸 문제를 삼으니까요. 네. 너 보고 그런 게 아니잖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얘기할 수도 없고. 알겠습니다. 또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고요. 그게 살짝 가라앉는 듯 하다가 자꾸 나오니까 그냥 차제에 한번 짧게 여쭤봤는데 할 키우고 말씀이 싶어 하는 사람이 있죠. 많으셨군요. 자, 가장 중요한 마지막 질문 드릴 텐데 네. 답변 시간을 한 50초밖에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워낙 말씀 압축적으로 잘 하시니까. 네. 이번 참사 관련해서 불과 57시간 만에 보상 합의를 보셨습니다. 과정은 대충 전달이 됐고요. 이렇게 신속하게 합의에 이룰 수 있었던 양측의 정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공유해야 할 어떤 교훈을 찾는다면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요, 무슨 일이든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음. 소위 구조 골든타임도 있지만 수습 골든타임도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누군가가 가해하고 누군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초기에 그들과 정말 같이 호흡하고 같이 슬퍼하고 또 같이 얘기하고 이해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감정적으로 골이 안 넓어지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그게 아니고 관계를 하지 않고 이해를 하지 않으면 급격하게 사이가 나빠집니다. 네. 감정적으로 확 갈라지죠. 네. 저는 이 일 생긴 직후 정말 3일 가까이 그때까지 잠 한 번 안 자고 유족들 제가 어디입니까 장례식장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다 만나고 네. 같이 슬퍼하고 같이 교감했습니다. 네. 또 그들 억울한 거 다 해결해 줘야 된다는 마음 가지고 있었고요. 예.
그래서 유족들이 저를 전적으로 믿어줬고, 또 제가 가지고 있던 이제 뭐 변호사로서의 지식이나 이런 거 총동원해서 유족들 불리하지 않게. 공동 주체는 아니었지만 사고 발생 지점인 성남시의 시장으로서 그렇습니다. 하셨다 이 중재, 말씀이죠. 네. 해서 그분들이 이제 공감하니까 네. 이해하게 됐고요. 그래서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저는 발인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렇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면 보상 금액 문제도 액수를 가지고 하자면 끝이 없으니까 네. 기준만 합의하고 나중에 계산 나중에 하자. 네. 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큰 흐름을 빨리 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예. 좀 더 길게 듣지 못해서 제가 미안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인터뷰 지금까지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습니다.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쌍용 양회, 동양시멘트, 라파즈 한라시멘트, 그리고 한일시멘트 등 국내 시멘트 업체 4곳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본에서 석탄재 369만 톤을 들여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업체들이 일본으로부터 받은 폐기물 처리 대가는 총 1,330억 원입니다. 석탄재는 시멘트에 필요한 점토 성분의 대체제로 사용된다고 하는군요. 문제는 일본산 석탄재에서 킬로그램당 0.5 내지 0.9 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된 적이 있는데 기준치보다는 낮지만 석탄재를 원료로 쓴 시멘트가 건축재나 산업재 등으로 쓰이면서 지속적으로 세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부는 검출된 세슘은 극소량이어서 문제가 안 된다고 해명했습니다. 환경부 해명 한마디로 끝낼 일일까요?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실험이나 검증을 통해서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시멘트로 한번 집 지어놓으면 최소한 30-40년은 쓰지 않습니까? 그 오랜 시간을 걱정거리 붙들어 안은 채 지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